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코스피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가 장부가치마다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논리, 즉 PBR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PBR은 당시 0.96배에서 0.93배로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들한테 주주환원 등 밸류업 공시를 요구했지만 코스피 상장사 중 11% 기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코스닥은 1%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사이 우리 투자가들은 미국 등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출발부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겨냥해서 서둘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졸속 정책이었고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총선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서 떠들었는데요. 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아베 행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무려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의 이런 장기 정책으로 일본 주가는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선거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를 증대시키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같은 나쁜 행동을 일본서 배우려 하지 마시고 장기 밸류업 정책과 같은 좋은 정책을 제발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기업이 배당을 늘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주만 배당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밸류업 정책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당 장치였던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증식 수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단발적인 증시 대책보다는 투자 문화를 선진형으로 만드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급하게는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탄핵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면 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지연되거나 약간 혼미한 상황이 되면 하락하는 현상이 12.3 계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